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정성이 있는 사과 한 번으로 깨끗이 용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응원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큰 잘못도 아닌데 사과를 잘못하는 바람에 더 심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과를 하면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욕을 먹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자TV의 장프로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기업 대표가 TV에 나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저게 사과하러 나온 건지 변명하러 나온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과를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잠수를 타는 게 낫겠다 싶은 주먹과 분노를 부르는 사과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과를 하고 더 욕먹는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몇 가지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뭐를 했다면 이라는 조건문이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와 같은 패턴입니다. 사과문에 뭐뭐를 했다면 이라는 조건문이 들어가는 것은 본래 사과할 건덕지가 아닌데 네가 굳이 나쁘게 본다면 할 수 없이 내가 사과를 하지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성격이 삐딱해서 그런 거다. 너도 문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사과문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사과 패턴입니다. 잘못은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혹은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변명을 나열할 때 하지만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역시 내 잘못이 없다. 반은 네 잘못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과가 사과로 들리지 않고 화를 돋우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를 들자면 진짜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덜 잘못한 것을 사과함으로써 상황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 모 금융기관이 내부 비리를 공개하려던 사람을 불법적으로 뒷조사하고 협박까지 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건이 언론에 드러난 후 시간을 끌다 결국에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사찰의 반인륜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아서 고객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반인륜적 행위라는 큰 문제를 덮기 위해 회사 내부 프로세스의 오류라는 사소한 잘못을 대타로 세운 것이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잘못된 사과들을 보면 유독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성질 더러운 기업 회장이 운전기사를 벌레 취급해서 때리고 욕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사과문 맨 끝에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합니다. 사과의 대상이 되는 원천 행위는 자기보다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운전기사를 비인간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무리를 일으켜 안 좋은 기분이 들게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 것입니다. 일단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사과 대상이 되는 원천 행위를 덜 잘못한 것으로 치환시키려는 비급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정성 있게 잘못을 빌지 않는 사과문은 대부분 끝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 사과문들을 들으면 대부분 사과하러 나온 건지 핑계대로 나온 건지 헷갈리게 됩니다. 잘못된 사과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땅콩회항 사건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될 일을 끝까지 개기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립니다. 맨 처음 사과할 때 담당 임원은 서비스 점검의 의무가 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 서비스 질을 올리겠다. 라고 엉뚱한 핑계를 대는 바람에 여론의 역풍을 맞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과문을 내는데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나로 인해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한다. 라는 전형적인 면피용 사과문을 냅니다. 본의 아니게 라는 난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 잘못한 게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썼고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이라는 조건문이 들어가는 사과문을 내보낸 겁니다.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결국은 아버지 조양호 회장이 나옵니다.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무조건 사죄드립니다.
모든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야 겨우 들끓던 여론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냥 맨 처음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대충 때우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린 셈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해서 용서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맨 처음 사과할 때 상대방의 기대치 이상으로 강력한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겁니다. 기대치 이상의 강력한 사과를 하면 상대방은 갑자기 동정 모드로 돌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미안해 할 필요는 없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그래 힘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고속버스가 항공기처럼 고급 교통수단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모 고속버스 회사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죽게 되고 그 회사에 대한 여론이 무척 악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다 생각했던지 사죄의 뜻으로 사망자에게 천문학적인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욕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더라도 그 회사 버스를 타다 죽어야겠다면서 그 고속버스를 그 전보다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매출이 급격히 오르고 그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우 제대로 된 사과는 기업의 존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과 행위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사과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학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대로 된 사과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레파토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덜 잘못한 걸로 대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하지만, 다만 등과 같은 말로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잘못된 행위였다.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합니다. 넷째, 피해를 당한 대상자가 미흡하나마 심리적, 물질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보상책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합니다. 혹시 사과를 하셔야 할 일이 있으면 이 원칙에 따라 사과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대로 된 사과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서울 삼성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론이 하도 안 좋다 보니 이재용 대표가 언론에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 사과가 얼마나 간결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던지 그때까지 삼성 욕하던 사람들이 역시 삼성이네, 잘못하긴 했지만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사과문은 일단 모든 문장이 짧고 간명합니다. 미사여구나 추상적인 표현, 돌려서 말하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건 없이 잘못했다라고 인정합니다. 사과문 내용을 보다 보면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이 참담한 심정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사과하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대목도 나오는데 역시 삼성이네 라는 느낌을 줍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사과문을 작성하셔야 하는 분 유튜브에서 메르스 이재용 사과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에서 올린 3분 45초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사과를 하셔야 할 분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지 마시고 맨 처음에 한 번에 확실히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다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